59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행 2, 3주기 원소 A에서 C에 순차 이온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그럼 A에서 C를 비교해보게 되면 먼저 A는 순차 이온 에너지가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즉 A는 우리가 2족임을 알 수 있고 B는 3에서 4로 넘어갈 때 커지기 때문에 13족, C도 마찬가지로 3에서 4로 넘어가기 때문에 13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B랑 C랑 둘 다 13족인데 우리가 이온 에너지가 더 작은 B가 3주기 13족인 알루미늄, C는 2주기 13족인 봉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는 이제 이를 통해 알아내야 되는데요. 이제 1족, 2족, 13족의 사이를 관계를 보면 제1이온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1족, 2족, 13족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2족, A가 2족인데 이 578보다는 크고 801보다는 작은 것을 모아 원래 2족은 같은 주기에서 13족보다 크게 되므로 A는 3주기 13족인 3주기 2족인 마그네슘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이다. 둘 다 3주기이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니은 B와 C의 원자과 전자수는 같다. B는 3개, C도 3개이므로 원자과 전자수 같게 되겠죠. 둘 다 13족이므로. 다음 디귿 C가 18족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3660kJ/몰이다. 이제 붕소는 18족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기 위해서는 3 플러스 즉 전자를 3개 이뤄야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E1 더하기 E2 더하기 E3만큼 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0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3주기 원소 A, B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A 보게 되면 A는 3에서 4로 넘어갈 때 갑자기 커지므로 A는 3주기 13족 즉 알루미늄이 되고 B는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B는 3주기 2족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가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2745이다. AL은 AL3 플러스일 때 가장 안정한 이온이기 때문에 E1 더하기 E2 더하기 E3 즉 578 더하기 1817 더하기 2745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원자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원자의 크기는 이제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더 원자 분호가 작기 때문에 크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이고요. 그리고 디귿 B는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칼슘 2족이고 B의 마그네슘 또한 2족이므로 화학적 성질 유사하여 정답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61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2, 3주기 원소 ASD의 순차 이온 에너지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먼저 A 보게 되면 1에서 2로 넘어갈 때 커지게 되죠. A 1족이 되겠고 B는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커지므로 B 2족, C는 3에서 4로 넘어갈 때 커지므로 13족, D는 1에서 2로 넘어갈수록 커지므로 1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족인 A와 D에서 제1이온 에너지를 비교해보게 되면 더 큰 D가 리튬이 될 것이고 더 작은 A가 나트륨이 될 것입니다. 1족, 2족, 13족은 이온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B가 마그네슘, C가 알루미늄임을 알 수 있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1몰의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1451kJ이다.
B는 이제 마그네슘으로,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일 때 가장 안정한 이온이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E1 플러스 E2, 즉 738 더하기 1451줄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 틀린 보기이고, 다음 D는 기억은 1451에서 4562 사이이다. 알루미늄은 이제 제2이온화 에너지가 마그네슘과 나트륨 사이, 즉 원래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인데 제2이온화 에너지는 한 칸씩 밀려난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리고 나트륨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마그네슘과 나트륨 사이에 제2이온화 에너지가 존재해야 되므로 D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럼 D의 원자 번호가 가장 작다. D는 리튬이므로 원자 번호가 가장 작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562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임의의 원소 A에서 E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 값이다. A는 먼저 3에서 4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13족, B는 2에서 3, 즉 2족, C는 2족, D는 아직 갑자기 커지는 구간이 없고요. 그럼 E는 13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와 E는 같은 족 원소이다. A와 E 모두 13족으로 같은 족 원소이죠. 그럼 D는 B와 D의 원자가 전자수는 같다. B는 원자가 전자수 2개, D는 지금 E1, E2, E3, E4까지 되도록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D는 14족 이상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D의 원자가 전자수는 4보다 크기 때문에 D는 틀린 보기이고, B보다 C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B와 C 중에서 지금 B와 C는 같은 이족인데 제1이온화 에너지가 C가 더 크므로 C가 이제 원자 번호가 더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있는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D가 또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56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3주기 원소 A에서 C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1에서 2로 갈 때 커짐으로 1족, B는 2족, C는 13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주기 원소라고 있기 때문에 A는 나트륨, B 마그네슘, C 알루미늄이 되겠죠.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원자 반지름은 A, B, C 순이므로 맞는 보기이고요. 그럼 D는 C의 홀준자 수는 3개이다. 알루미늄 홀준자 수 1개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이고요. 그럼 D는 C를 내용과 같은 전자비치를 갖게 하려면 2745kJmol이 필요하다. 이 알루미늄은 내용과 같은 전자비치를 갖기 위해선 Al3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E1 더하기 E2 더하기 E3인 578 더하기 1817 더하기 2745이므로 D가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입니다. 564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여러 원자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A에서 E 보게 되면 A는 1에서 2일 때 증가함으로 1족, B는 B도 1족, C는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14족 이상. 다음 D는 3에서 4로 증가할 때 가장 커지므로 13족, E는 이제 2에서 3으로 갈 때 증가함으로 2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A에서 E 중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전자, 즉 같은 족에 속하는 원자를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A와 B가 1족으로 갔죠. 그러므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56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2, 3주기 원소 A에서 D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똑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A는 15족, B는 14족, C는 15족, D는 14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족 2개와 15족 2개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같은 족에서 제1 이온 에너지가 작을수록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지금 A와 C 비교하게 되면 C가 A보다 더 작게 되죠. 그러면 C가 3주기 15족인 인이 되어 있고요. A는 2주기 15족인 질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B와 C를 비교해보게 되면 B와 D를 비교해보게 되면 B는 D보다 더 크기 때문에 B가 원자 번호가 더 작아. B가 2주기 14족인 탄소, D가 3주기 14족인 규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원자 번호는 B가 가장 작다. 탄소가 가장 작은 거 맞는 보기이죠. 그 다음 니은 A와 C는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가 같다. A와 C는 지금 A는 질소, 즉 2주기이므로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이 될 것이고 C는 P3-, 즉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R온이 되기 때문에 이는 틀린 보기이고요. D귿 1몰이 D 플러스가 D2 플러스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이제 D의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D의 제2 이온화 에너지인 1577줄이 필요하여 킬로줄이 필요해서 D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566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3주기 원소 A에서 C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석해주게 되면 A 1족, B는 13족, C는 2족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3주기 원소라고 하기 때문에 A가 Na, B가 알루미늄, C는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는 나트륨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원자 반지름은 A, C, B 순이다. 원자 번호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 같은 주기에서 커지므로 A, C, B 순 맞게 되어 있고요. 디귿 B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는 1개이다. B는 알루미늄으로 1s2, 2s2, 2p6, 3s2, 3p1으로 홀전자 수 하나만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567번 표는 3주기 금속 X에서 Z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X는 이쪽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족, Y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3족, Z는 이 사이에서는 갑자기 증가한 데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주기 금속 X에서 Z라고 했기 때문에 X는 마그네슘, Y가 알루미늄이라면 Z는 당연히 남은 하나, 나트륨이 되겠죠. 즉 1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 B, C 순이다. 제1 이온화 에너지 비교해 보게 되면 남아 R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이고 니은 원자 반지름은 Y가 Z보다 크다. 모두 같은 3주기이므로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더 작은 나트륨이 알루미늄보다 더 크게 되겠습니다. 디귿 기체 상태에서 X가 X2 플러스가 되는데 3A kJ per 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E1 더하기 E2만큼 필요하겠죠. 즉 X의 E1 A에다가 X의 E2인 2A를 더해주게 되면 3A kJ per 몰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돼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68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2주기 원소 X, Y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먼저 X 보게 되면 2족이고요 Y는 13족이죠. 그래서 X는 베릴륨, Y는 붕소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작다. 베릴륨이 붕소보다 원자 반지름 크기 때문에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니은 원자과 전자수의 비는 X 대 Y가 2대 3이 되겠죠. 디귿 바닥 상태 원자 X, Y의 홀전자수의 합은 1이다. X는 홀전자수 0개, Y는 홀전자수 1개이므로 디귿 맞게 되어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69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원소 ASD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고 ASD의 원자 번호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 1족이 되겠고요. B 2족, C는 13족, D는 1족이 되겠습니다. A와 D 모두 1족인데 이온 에너지 비교해보게 되면 A가 D보다 크므로 A가 원자 번호가 더 작은 1족인 나트륨이 되겠고요. D는 원자 번호가 더 큰 1족인 칼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이온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 우리가 A는 13족이므로 알루미늄임을 확정 줄 수 있게 되겠죠. 이때 이온 반지름은 A와 C 모두 같은 이온이 됐을 때 같은 전자 배치, 즉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므로 원자 번호가 더 작은 나트륨이 알루미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원소는 D이다.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원소는 이제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은, 즉 이온이 가장 작은 원소이므로 이온이 가장 작은 건 D가 맞게 되겠습니다. 다음 D은 기체 상태의 원자 B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738kJ/몰이다. B는 2족이므로 B가 B2+가 되고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2원 더하기 2투, 즉 738 더하기 1451이 되어 D가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75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원소 A에서 E에 제2 이온 에너지와 제3 이온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2에서 3으로 갈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D가 되겠죠. 그러므로 D는 2족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온 에너지 경향크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D는 지금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A에서 E가 지금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D가 2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 D가 여기라고 한다면 A, B, C는 순서대로 이렇게 되므로 여기는 1주기이므로 결국 문제 조건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D는 3주기 2족인 마그네슘이 되겠고요. A, B, C와 E는 순서대로 A, B, C, E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가장 큰 것은 A다. 이제 A는 플루오린, B가 네온, C가 나트륨, E가 알루미늄이므로 원자과 전자 수가 가장 큰 것은 A가 7개로 가장 많게 되겠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네온은 원자과 전자 수를 0개라고 합니다. 최외곽 전자 수가 8개이지 이제 18쪽의 원자과 전자 수는 우리가 0개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고, 그 다음 니은,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B는 2주기, C는 3주기이므로 틀렸고요. 디귿, 제1 이온 에너지는 D가 E보다 크다. 제1 이온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71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2주기 원소 A와 B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이것도 분석을 해보게 되면 A는 15족, B는 16족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2주기라고 나와 있으므로 A는 질소, B는 산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원자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원자 번호가 작은 A가 B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바닥 상태에서 홀존자 수는 A가 B보다 많다. 질소는 홀존자 수 3개이고요. 산소는 홀존자 수 2개이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기체 상태의 원자 A에서 전자 3개를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4.6 곱하기 10의 3승몰이다. kJ/몰이다. A에서 전자 3개를 떼어내기 위해, 즉 A에서 A3 플러스로 되려면 E1 더하기 E2 더하기 E3, 즉 1.4 더하기 2.9 더하기 4.6인 8.9 곱하기 10의 3승 kJ/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귿 틀린 보기에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572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2, 3주기 원소들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 분석을 해보면 A는 13족, B는 이제 2족, C는 13족, D는 1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3족 A와 C 두 개의 원소 중에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게, 더 원자 번호가 작게 되어 2주기 13, A는 2주기 13족인 붕소가 되어 있고요. C는 3주기 13족인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이제 B와 D는 이제 1족과 2족과 3족이 이온화 에너지 경향을 그려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지금 B의 1 이온 에너지를 보게 되면 지금 동소의 1 이온 에너지보다 더 작게 되죠. 그러므로 B는 3주기 2족인 마그네슘이 되겠고요. 다음 D는 3주기 1족인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D는 1족 원소이다. D는 1족 원소 맞는 보기이죠. 다음 니은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A는 2주기, B는 3주기이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디귿 B와 C가 안정한 이온일 때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같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안정한 이온일 때 둘 다 네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띠게 되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57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번호가 0인 2, 3주기 원소 A에서 E의 정원자권 전자의 유효액 전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다음과 같이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하게 되려면 원자 번호가 연속일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2주기, 오른쪽이 3주기임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B, C는 순서대로 산소, 플루오린, 네온이 되어 있고 D와 E는 나트륨,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3주기 원소는 두 가지이다. 3주기 원소는 D, E로 두 가지가 존재하죠. 니은 이온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산소와 플루오린의 이온화 에너지 그려보게 되면 산소와 플루오린이 여기에 존재하므로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플루오린이 산소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원자 반지름은 B가 E보다 작다.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E가 B보다 더 왼쪽에 있고 더 아래쪽에 있으므로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B가 E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다는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57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원소 ASD의 원자가 전자의 유효액 전하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자 번호가 연소이고 지금 유효액 전하가 갑자기 떨어진 것을 보면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2주기, 오른쪽이 3주기가 되고 A, B, C는 각각 산소, 플루오린, 네온, D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는 D와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 이제 D는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이므로 A는 산소와 매우 빠르게 반응하게 되겠습니다. 니은 원자 반지름은 A보다 B가 크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 A와 B는 같은 주기이므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A가 B보다 원자 반지름 크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 D의 유효액 전하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전자 껍질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보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D는 이제 2주기에서 3주기로 갑자기 넘어가는 시기이므로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증가해서 이제 유효액전화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가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57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원소 USZ의 원자 반지름, 원자과 전자 유효 핵전화, 그리고 이온 반지름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UVW 그리고 XYZ를 구분짓는 이 선이 왼쪽이 2주기, 오른쪽이 3주기임을 알 수 있죠. 왜냐면 가나다 모두 지금 W에서 X로 넘어갈 때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주기의 끝에 3개 그리고 3주기의 첫 3개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보게 되면 원자 반지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유효 핵전화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맞는 개형을 찾게 되면 원자 반지름은 이제 가가 원자 반지름이 되겠고, 나는 이제 유효 핵전화가 되겠죠. 그럼 다는 이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개형이 각각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 반지름은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더 작아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주기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온 반지름은 이제 모두 다 등전자 이온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원자 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원자 번호가 더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증량을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 유효 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 중간에 주기가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전자 껍질이 하나 늘어나게 되어 유효 핵전화가 갑자기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가나다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는 유효 핵전화이다. 가는 유효 핵전화가 아니라 원자 반지름이 되겠죠. 니은, 양성자 수는 X가 W보다 크다. 지금 양성자 수는 이제 원자 번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X가 W보다 원자 번호가 더 크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U에서 Z 중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가 가장 큰 것은 V이다. 홀전자 수 지금 비교해주게 되면 U는 2개, V는 1개, W는 0개, 그 다음 X는 1개, Y 0개, Z 1개이므로 홀전자 수가 가장 큰 것은 2개인 U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57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은 원소 ASD의 원자 반지름을 상대값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ASD는 OF, NA, MG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자 반지름은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의 경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제 이 사이에 유효 핵전화 적어 놓겠습니다. 유효 핵전화 커지게 돼요. 그럼 다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게 되어 원자 반지름 가장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지금 A, B, C, D를 먼저 구해야겠죠. 지금 O와 F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얘는 3주기, 얘는 2주기이므로 얘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크게 되겠죠.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C가 나트륨, 그 다음이 Mg, 그다음 A가 B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A는 산소, B는 플루오린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원자 번호는 C, D, A, B 순이다. 원자 번호는 D, C, B, A 순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전자 껍질 수는 A와 B가 같고 C와 D가 같고 A와 B는 2로 같고 C와 D는 3으로 같으므로 니은 맞는 보기이고요. 그다음 디귿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A, B, C, D이다. 이제 O와 F 그리고 NA와 Mg 모두 이온이 될 때 등전자 이온이 되므로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의 반지름이 더 작아지게 되므로 이온 반지름의 순서는 A, B, C, D가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5번이고요. 그 다음 57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1에서 20번 원소의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제 기억 3주기 원소는 2주기 원소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다. 만약에 같은 족이라면 성립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쪽 3주기와 이쪽 2주기를 보게 되면 2주기의 리튬이 3주기의 아르곤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3주기 원소가 모든 2주기 원소보다 반지름이 큰 것은 아닙니다. 니은 베릴륨의 원자 반지름이 마그네슘의 원자 반지름보다 작은 이유는 전자 껍질 수의 차이 때문이다. 둘 다 2족이고요. 베릴륨은 2주기, Mg는 3주기이므로 같은 족에서 원자 반지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맞게 되겠습니다. 디귿 칼륨의 원자 반지름이 Ca보다 큰 것으로 보아 칼륨의 유효액 전하가 더 작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보기죠. 칼륨과 칼슘 모두 4주기인데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져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칼륨은 칼슘보다 유효액 전하가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그다음 57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원소 A에서 D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ST는 OF, NA, MG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OF, NA, MG는 그러면 이온이 될 때 둘 다 모두 등전자 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온 반지름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아 DCBA가 그 순서대로 그대로 원자 번호 순 O, F, NA, MG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B와 C의 원자 번호의 합은 20이다. B는 원자 번호 11번, C는 원자 번호 9번이므로 원자 번호의 합 20 맞게 되겠고요. 다음 니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B가 C보다 작다.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플루오린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트륨 여기 있을 때 네온 여기 있고 플루오린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디귿 이온 반지름이 A가 B보다 작은 이유는 핵전하량의 차이 때문이다. 이온 반지름은 이제 A와 B 모두 등전자 이온이 되는데요. 여기서 A가 B보다 작은 이유는 핵전하량, 즉 Mg는 핵전하량이 플러스 12이고 B는 핵전하량이 플러스 11이므로 A가 B보다 더 강하게 끌어당기겠죠. 그러므로 이온 반지름이 A가 B보다 더 작게 되므로 이것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